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지난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까지 이 정부는 광화문 일대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경찰차 500여 대가 동원됐고 수백 미터 길이의 차벽이 세워졌죠. 이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곳까지 철제 펜스로 막혀 이 시위는 물론 사람의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추미애 아들 사건,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북한에 의해 피살된 우리나라 공무원 사건까지 이 한글날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다음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금 저도 한글날에 현장 취재를 나갔었고 개천절에는 더 어마무시했다던데 한글날도 제가 본 이 경험으로서는 이 차벽 설치 그리고 철제 펜스가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 광화문 집회에 결국은 한글날도 봉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천절 이제 하늘이 열린 날 아닙니까? 그날에 이제 광장은 막혔다라고 했고요. 연이어서 그 한글날이 한글 창제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한글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경찰 펜스였죠 그때. 펜스에 아예 갇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개천절에 이어서 한글날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광화문 집회가 봉쇄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 단계가 1단계, 뭐 1.5단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완화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옥내 5개 집회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이제 그런 도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서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반문 집회 못하게 하겠다. 코로나를 빌미로 하여 그리고 반정부 집회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와 집회의 자유의 문제를 놓고서 지금 이제 논란이 지금 있고 뭘 중요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헌법에는 명확하게 지금 돼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집회 시위 자유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존재에 관한 거다라고 하고요. 그 헌법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권리로서 이제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고 그중에 집회의 자유예요. 그게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던 건데 그거하고 대비해 보면 이중기준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했잖아요. 열병식. 열병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노은 마스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보면은 또 경기장에서 그 이제 행사하는 거 보니까 또 그 관중들은 마스크를 쓰고 김정은 그쪽은 또 안 쓰고 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방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정권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거다. 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 헌법엔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런 집회의 자유나 일반적인 그런 자유 권리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37조 2항에 돼 있는데 모든 이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경우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그 자유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코로나를 사유로 해서 지금 감염법 예방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집합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헌재 결정 얘기도 했지만 일반 시민이 통행하는 거를 막는 거 아예 못 가게 하는 거 그것은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 수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역 수칙. 방역 수칙에 따라서 집회를 하는 거. 그 다음에 1인 시위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아예 못하게 봉쇄하는 이번에 그 개천절 상황, 그 다음 한글날 그런 상황은 분명히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뭐냐? 이건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 조국 집회 때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서 이제 조국 퇴진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퇴진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정말 놀랬던 건 아마 8.15 집회 때, 8.15 집회 때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죠. 거기서 지금 얘기했던 게 뭐냐? 나라가 네 거냐? 이게 나라냐? 그죠? 문재인을 파면한다. 그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의 좀 표시라고 보고요. 네. 지금 집회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존재에 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봉시하니 결국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광화문 집회, 집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높일 수 있는 1인 시위라던가 기자회견 등은 열렸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알지만 이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의 팻말을 보면은 이 광화문 집회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문제점들, 이 현 정세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바로 추미애 아들 사건입니다. 이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요. 결국 네.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계속적으로 추가 의혹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때 연휴 직전이었죠. 네. 동부지검에서 지금 이제 그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무혐의 처분했어요. 국무이탈에 관한 부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무비 비목적 사술, 이제 그리고 부정청탁법 부분까지 이제 다 판단을 해서 무혐의했다라고 지금 돼 있고, 지금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공보 자료가 지금 이제 이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그야말로 알쏭달쏭한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지금 이제 그 가장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추 장관이 보좌관한테 하고 카톡한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전화번호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전화번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이거 처리했습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아들이랑 이제 통화하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게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의 보고까지 이루어져요. 네. 그런 식이라면 그 자체가 지시하고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잖아요. 네, 분명하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관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에 아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27번이야. 27번의 거짓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네. 이제 사과해라, 고소하겠다, 이런 식의 그야말로 아나무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추한무치라고들 얘기를 네. 하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특히 지금 여기에 이 공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네. 지금 이제 지역대장이 이런 병가나 휴가 부분에 대해서 승인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현재 지금 이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야 돼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구두로 승인했다는 말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후에 관련되는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거기에 지원 장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연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지원 장교는 이전에 진술하고 다르게 그렇지 않다, 그런 사실이 없더라, 자기가 다 전에 통화 기록을 포렌식을 해봤더니 그런 거 전혀 없더라 라고 얘기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진술을 무시했어요. 네. 아예 묵살을 했어요. 심지어 대검찰청에서 이 기록을 봤어요. 와서 이제 이거 보강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묵살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런 무혐의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정권이 그렇게도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현 주소가 이겁니다. 지금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겠냐. 네.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당 쪽은 지금 여전히 아예 국감을 거부하고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거기 대령이 네. 얘기했던 내용들, 그 당시에 이제 당직 사병이 나와서 네. 증언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유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다가 네. 지금 무혐의로 끝났으니까 할 필요 없다라는 또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겠죠. 네. 예, 근데 국정감사를 하는데 왜 자꾸 장관 아들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법치 행정에 관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네. 최고 지위에서요. 바로 그런 사람은 지금 이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네.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얘기니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올 사항이죠. 그럼요. 지금 정권은 이전 야당 시절에 더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은 당직병이 고소를 했기 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뭔가 전기가 마련될 거고, 네, 다시 반전의 시작될 가능성이 겁니다.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검찰에 와서 자기하고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 선임 병장,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진술을 한 했어요. 상태고,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완전 반전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건은 어떤 성격을 갖는 거냐? 지금 이제 그때 병가 내고 휴가 내고 하는 시점에 이제 그 정권 교체가 얼마 되지 않았던 네. 집권단의 당대표였어요. 당대표인 추 장관이 보여준 그야말로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있었던 그 무혐의 사건을 그야말로 외압을 가해서 그렇게 조작을 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이제 개천절 한글날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우리나라 공무원 사건, 이 기자회견도 그렇고 1인 시위 팻말에도 엄청나게 써 있었습니다. 그 나훈아님의 말을 인용해서 뭐 국민의 생명을 뭐 지켜주는 이 대통령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당시에. 예.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불법 침입자로 보고 총살을 했어요. 그리고 시체를 불태웠어요. 네.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안해 했던 네. 그런 사건이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선 뭐 761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소총으로, 네. 그 소총으로 쏴라. 그 다음에 연유를 발라라. 해서 기름으로 불태워라. 라고 했다는 내용들이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예, 바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게 모르겠어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한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부분 아니에요. 네. 그게 생명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한 반인도 범죄예요. 바로 반인도 범죄인데 지금 현재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는 동안에 지금 대통령은 뭐 했느냐 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최초로 서면으로 보고 받고서 이제 그 해수부 공무원이 사망할 때까지 3시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최초 보고 서면 보고 이후에 입장 발표할 때까지 4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느냐 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 서신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굉장히 그 대통령님께 하면서 예. 내용에 그러니까 지금 비참한 죽음을 네, 이제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하는 동안에 네. 나라는 뭐 했느냐, 대통령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물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에 네. 그 해수부 조사 결과 기다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드라마 다모 아세요? 네. 네, 거기에 이서진 종사관이었나요? 네. 거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지금 네. 이게 그야말로 아주 해하하는 겁니다. 그거 베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해수부 발표 기다리자고 하는데 해수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도박 빚이 있었다. 네. 그죠? 그러고서 이제 그 월북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거의 단정을 줬죠. 그렇죠. 지금 거기 동료들이 월북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묵살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보니까 아예 서신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이게 타이핑을 쳐서 또 거의 비슷한 유로 네. 마음이 아프다. 결과를 기다리자.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유족들이 굉장히 격분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죠. 그 유족들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녹음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 정식으로 이제 이 사건의 진상조사 네. 요청을 했고, 유엔은 상당한 정도로 지금 조사서를 착수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또 이 사건은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해상어로 기순한 북한 어민 2명을 네. 강제 북송했어요. 그럼요. 그때는 북한에서 고뇌라고 했고, 네. 뭐 범죄자라고 했으니까 그랬잖아요. 이번에 보면 말이죠. 우리 인원이 그쪽에서 표류 중인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거하고 너무 대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관련해서 했던 사건입니다만, 김여정이 대북전단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네. 뭐 했습니까? 김여정 하명 입법을 했고요. 그리고 하명에 따라서 경찰 조사하고 범인 설립 허가 취소하는 그런 식의 공권력 행사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랬던 이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종전선언, 기승전 종전선언을 얘기를 해요. 통지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고서 이제 이제 이게 지금 남북이 어떤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북한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이번에 그 열병식에서 무기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남녘동포라는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반색을 하면서 또 종전선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안이니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반인도 범죄자이잖아요. 네. 반인도 범죄자의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대변인을 넘어서 이제 동조자 수준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이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유엔 조사를 통해서 꼭 밝혀질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사건을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광화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최근 굉장히 논란이죠. 이 옵티머스, 예. 이 라임 사건, 예. 이 권력형 비리다, 뭐 이렇게 뭐 정권의 뭐 핵심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권력형 게이트가 드디어 터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또 비슷한 게 있었죠. 그렇죠. 버닝썬 사건이 네.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라 경찰총장이 네. 거기에 등장하죠. 이제 그 바로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신라젠 사건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검언유착. 근데 검언유착이 아니라 결국은 권언유착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착된 바로 그 사건이 네. 이제 말하면 권력형 게이트의 사건이고 그 사건들이 그 이제 유야무야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그 일부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기억이 생생한 게 이제 조국에 네. 관한 사모펀드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모펀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정경심과 이제 조범동의 이제 그 공모 여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은 그때 코링크 P라고 하는 이제 네. 사모펀드 얘기가 이제 그때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이번에 터진 게 뭐 이전부터 계속 그 논의가 있었지만 라임 자산운용, 그 다음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이 사모펀드를 하는 회사인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권력형 게이트가 이번에 터진 거고요. 거기서 지금 이제 이제 사모펀드를 하게 되면 환매를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 투자하는 형식인데요. 네. 일반인들이. 근데 이제 환매 중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갖고. 네. 그렇게 해서 터진 금액이 라임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네.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옵티머스는 5천억 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터질 수 있는 그게 과연 권력형 게이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라임은 강기정 얘기도 나오고 강기정 정무수석 얘기도 나오고 네. 지금 이제 뭐 김영춘 네. 뭐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라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어디서 우리은행 아니면은 이제 신한은행에서 이걸 팔았어요. 네. 그게 아무나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제가 우리금융지주에서 사회이사를 네. 했어요. 그래서 압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중은행에서 네. 이 펀드를 판다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부분까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 결국은 여기에 지금 여러 사람 지금 이제 이 여당의 인사들이 이제 관여됐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권력형 게이트다는 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옵티머스는 지금 굉장히 여러 얘기가 나오고 뭐 청와대 행정관인 네. 이제 그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NH 그 투자증권이 네. 이제 관여했어요. NH 투자증권은요.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럼요. 증권회사예요. 거기서 펀드를 판매했다고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네.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네. 아까 라임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게다가 진술이 있었는데 네. 그런 진술을 대검에 보고 안 하고 그럼.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을 통해서 봤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아예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이제 옵티머스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라. 수사팀을 봉합해라. 뭐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건 터지게 터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불패합니다. 그건 권력형 게이트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결국은 정말 무도한 권력이 잠시 어떤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요. 진실을. 그러나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건 터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계속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수 있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이미 문제는 드러났고 국민이 이를 느끼기 시작한 건 올해입니다. 이는 광복절 이후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까지 이 많은 국민들이 보여줬는데요. 비록 이번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코로나를 빌미로 집회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끝까지 싸워낼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서 구독 중으로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제주쑥과 찹쌀과 좁쌀이 요물요물 버무려진 오메기떡. 그 빛깔을 보면은 녹색, 참 깨끗하고 건강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는 갈색빛이 감도는 팥소가 달달하게 실하게 들어있다는 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4가지의 고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팥, 콩가루, 견과류, 흑임자가루 각각 훌륭한 맛을 자랑해내고 있고요. 크기도 테니스공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 나름 그래도 실한 사이즈예요. 적당히 즐기기 좋은 사이즈로 이 구성이 아주 좋아요. 개별 포장 각각 돼가지고요.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건 제주도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메기떡 제주도 현지에서 사려면요. 1,200원, 1,500원 한 개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의 한 수가 광고하는 이 오메기떡은 한 개당 600원대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 지금 보십시오. 50개에 5개가 더, 총 55개 35,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성을 어찌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오메기떡 냉동실에 무조건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놨다가 딱 드시잖아요. 시원하고 쫀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 든든하게 또 채울 수가 있는 게 이 오메기떡입니다. 2개 정도 미리 꺼내놨다가 나중에 생각날 때 드시면요. 배 붑니다. 그 정도로 얘가 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오메기떡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010-3560-5579인데요. 문자로 주십시오. 전화 아닙니다. 문자 주시면요. 나중에 사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010-3560-5579로 주문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